네, 세금과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세금 구멍 막아라 시간입니다. 예산 전문가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번 주까지는 전화로 만나봅니다. 자, 나와 계시죠,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예산 심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짚어봤고요. 오늘은 좀 예산안 그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을 여기서 다 짚을 수는 없고 하나만 뽑는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제 생활 SOC 사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활 이제 SOC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통 SOC 하면 사회간접자본이니까 네, 뭐 도로, 항만, 철도 같은 뭐 이런 걸 지금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생활 SOC는 이제 그 한마디로 뭐 지금 슬로건이 집 앞 10분 거리에 체육관이 생기는 것 뭐 이런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데 네. 우리 생활에 관련된 뭐 돌봄이나 그리고 안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쓰겠다는 뭐 겁니다.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도 짓고 돌봄센터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생활 SOC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 예산은 10조 4천억이거든요. 네. 작년에 8조 정도 됐기 때문에 2.4조가 증가를 했고요. 어. 이거는 지금 정부 예산이 9% 늘어나는 거에 비했을 때 아마도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분야가 아닐까 거의 이렇게 뭐 8 생각합니다. 조에서 10 조면 거의 이 사 25%가 늘어난 거잖아요.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네. 지금 그 증가폭이 그 크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한 10조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10 조를 좀 꼼꼼히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부적절한 항목이 많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이제 원래 의도는 이제 뭐 당연히 좋은 측면이 예.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존에 이 SOC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도 첫 번째는 생활 SOC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도로라든가 뭐 이런 예.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또 보육교사 인건비 뭐 이런 것들,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부처들이 이제 이때 묻어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사업에 다 포함을 시켜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SOC면 저는 보니까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 뭐 이 토목 이렇게 먼저 연상이 되기 때문인데 근데 뭐 네네. 보육교사 인건비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네, 이건 복지비잖아요. 예. 이용하는 김에 그냥 운영비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네. 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과 겹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뭐 이 도로나 안전 이런 것들 중에서 네. 기존에 우리가 SOC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일단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그걸 굳이 이것도 생활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우기면 음음. 제가 우길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원래 이 취지가 이제 취약 지역이나 아니면 조금 생활 인프라들이 부족한 곳에 투입을 하는 거기 음. 때문에 좀 음.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평가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그 올해가 이제 8조 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제 그 편성된 그 8조 원 예산이 얼마나 꼼꼼하게 정말 그 필요한 것을 제대로 쓰였는가를 그 평가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이제 평가를 해 보면 뭐 특히 9개 정도 되는 분야의 사업들이 네. 굉장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예? 잠깐만 예산안 편성이 됐는데 네네. 불용으로 안 쓰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저는 이 지금 집행한 수준이 약간 의도는 좋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낙제를 면한 수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네네. 그래요? 불용의 규모가 큰가요? 뭐 불효율 규모가 한 30% 정도 되니까요. 뭐 이 30%? 전체적으로도 예. 크지만 예. 개별 사업부로는 굉장히 큰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뭐 20% 정도 집행된 도시재생이라든가 네. 뭐 주거 주차 환경 개선 뭐 예.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 20%니까 80%를 못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왕 확보된 예산이면 일단 쓰고 보자가 아니라 안 네. 쓰고 보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뭐 무슨 보상이라든가 뭐 네. 부서 간 업무 협의라든가 무슨 절차가 안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은데요. 예. 한마디로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미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받기는 쉽거든요. 예. 일단 받아 놓고 어. 준비 없이 받아 놓고선 이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앙 네. 정부에서 그 돈을 주니까 뭐 사용할 이유는 없으니까 일단 바꿔 보자 이런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생활 SOC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평성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때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중요한 지적 사항인데요. 네. 지금 이게 그 수도권의 한 30%가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은 사실 뭐 등급으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예. 굉장히 높은 등급이에요. 이 생활 인프라의 확보율이.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균형 발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방에 가야 되는데 지방은 뭐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이걸 매칭할 돈이 부족하거나 해가지고 아무래도 신청을 덜 하게 되고 아하. 돈이 여유가 있는 곳은 오히려 신청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예. 특히나 요번 복합 SOC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 정도 보조율도 올려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있는 곳이 더 많이 받아가는 좀 그런 문제를 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매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예. 이 지자체는 돈을 안 내고 중앙 정부에서 그러니까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앙 네네.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지자체도 그 비율만큼 또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아. 보통은 절반 정도 이렇게 예.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10조라고 하는 돈 중에는 예. 지방이 쓰는 돈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또 이제 지자체에서 내야 되는 돈이 또 10조가 그러니까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예, 간단히 뭐 이야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 예산 가운데 생활 SOC 예산 가운데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베스트는 사실 뭐 좀 여러 개가 있긴 한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복합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전 베스트라고 보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보면 이제 한 건물에 뭐 노인만 쓴다든가 예. 아이들만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예. 그 다양한 계층이 같이 써서 이제 인구 구조도 바뀌고 있는데 네. 같이 이제 좀 통합 관리할 수 있고 효용을 같이 누리자 이런 건데요. 아, 예를 들어서 복합 문화 공간 같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근데 이걸 제일 잘 지금 활용하는 데가 지금 세종시 정도입니다. 네. 세종시가 아무래도 이제 땅이 있고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예. 많이 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제일 공무원 사회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 칸막이가 문제죠, 항상. 네. 네. 그래서 그거 뭐 아무튼 그렇지만 이게 제일 좋은 베스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낭비 없이 잘 쓰이고 있는가 우리는 예산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보완책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기존에 했던 사업을 관행적으로 반복하던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서 네.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흠. 제가 아까 워스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워스트 중에 제일 심한 게 주차장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왜요? 주차장 사업이 주차장이 그 재래시장에 주로 설치해 주는데요. 지금 대형마트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주차장 건설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예. 수십 년 전에 맞았겠지만 지금 주차장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해요. 그래서 그 심한 경우에는 지금 1,4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네. 지금 집행률이 8%입니다. 8%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네. 야. 그러니까 상인들도 별로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하던 거니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서 수정을 해서 네. 한다면 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SOC가 좀 편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점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네,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